이번 파트에서는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암기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반복은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파트엔 좀 암기할 게 많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18족 원소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18족 원소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간단하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인지하고 있으셔야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원소랑 원자랑 분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에 관한 내용들 개념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해두시고 요거를 내가 한 번 더 복습할게요. EH2O다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나요? 물 분자가 두 개인 거죠?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뭐였지?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였다. 그러면은 종류는 몇 종류인데? 두 종류기는 한데 이거는 셀 수가 있는 단위다 없는 단위다? 셀 수가 없는 단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원소는 셀 수가 없지만 원자는 수소 원자가 몇 개라고 그랬죠? EH2니까 4개죠.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가 몇 개예요? E5니까 2개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원자 수가 6개로 얘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포함한 무슨 분자가 있는 거예요? 요게 물 분자가 있는 거지.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총 분자 수는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얘도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분자라고 하는 건 with, 뭘 가지고 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를 원자로 자르는 형태를 우리가 분리라고 그랬어? 분해라고 그랬어? 분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분해를 알아야 되는데 물 분자를 쪼개게 되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분해라고 한다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분해라고 한다고. 분리가 아니야. 그래서 분해는 무슨 반응을 하는 거다?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다. 그럼 이 파트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물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물질을 나누게 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필기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좀 적은데 여하튼 간에 여기다 써봅시다. 우리가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뭐랑 뭐가 있느냐? 순물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혼합물이 있죠. 그래서 순물질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였어요? 그냥 원소가 있고요. 두 가지 이상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혼합물에는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하고 골고루 섞여 있지 않은 불균일 혼합물이 있죠. 그 예시를 들면 되게 원리는 간단한데 여기 있는 원소와 화합물은 순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 게 바로 순물질이고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원소랑 화합물의 차이는 한 가지 원자만 들어가 있으면 원소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섞여서 결합을 하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원소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엄청 많죠. 뭐 헬륨도 있고 네온도 있고 아르곤 뭐 이런 애들 18쪽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이런 애들도 다 원소고요. 탄소로만 돼 있는 애도 원소입니다. 아니면 철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알루미늄도 모두 다 원소예요. 그럼 화합물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H2O, 뭐 CO2, NH3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SiO2 규산형 광물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NaCl, MgO 이런 애들도 모두 다 화합물입니다.
자, 균일혼합물은요, 고체로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합금이 있겠고요. 액체로 있었을 때는 뭐 소금물 같은 애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체로 갔을 때는 공기,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균일혼합물이 됩니다. 자, 불균일혼합물은요, 가라앉거나 뜨고 있는 애들, 뭐 고체로 보면은 암석 이런 애들이 있겠고, 액체로 보면은 우유라든지, 또 뭐 있을까? 주스, 마그마, 뭐 이런 애들, 기타 등등. 요런 애들이 다 가라앉아 있거나 떠 있거나 흙탕물도 뭐 다 있겠지. 그래서 요런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인데, 요거를 지금 물질 나누는 기준을 왜 배웠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배우는 분해와 분리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해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치? 그래서 뭘 배웠냐면, 소금물이라는 걸 배웠고, 자, 소금물을 나누게 되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 소금하고 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리고 물을 다시 나눌 수 있을 텐데 소금의 주성분이 NaCl, 염화나트륨이야. 짠맛이 나는 애. 그 다음에 물은 H2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은 여러분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될까?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뭘까? 혼합물이야. 그 중에서 무슨 물? 균일 혼합물이야. 얘는 균일 혼합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카테고리를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더 큰 범위고 누가 더 작은 범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인데 소금하고 물로 나눴거든. 그럼 소금하고 물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화합물이야. NaCl, H2O. 얘네들은 뭘 뜻한다고? 좀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하고 물은 뭐에 해당을 한다고?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카테고리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균일혼합물하고 화합물은 차이가 나죠. 균일혼합물은 화합물 두 가지가 결합된 거네요. 뭐 순물질이 두 가지 결합돼도 돼요. 원소가 결합돼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소금하고 물로 나누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분리예요, 분리. 음. 재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녹여가지고, 그지? 천천히 식히게 되면 소금만 이렇게 엉겨 붙던지 아니면 증류를 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물만 날려보내고 소금만, 그지? 어떤지. 이게 바로 분리야. 화학 변화야. 각각의 성질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 혼합물들을 구분해내는 거지. 근데 이 소금을 다시 나누면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염소 기체가 나오고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화합물이 아니라 호돈소 물질인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과정은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리예요. 얘도 물을 나눈 거죠.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라고 해요. 분리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분리래. 미쳤어. 미안. 분리가 아니라 분해. 잘못 썼어. 분해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분해다. 쏘리. 분해는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화학 반응. 그래서 원래 있던 성질을 어떻게 한다?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쪼개게 되면 원소가 되면 원래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화학 반응인 뭐라고 부른다? 분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리는 물리변화예요. 물리변화니까 화합물의 성질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러분 물질 나누는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을 좀 배울 건데 이 화학 반응의 특이한 특징들 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결론만 얘기하면 세 가지 배울 거거든요. 근데 금속 결합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빠져 있을 거야 아마. 첫 번째가 금속 결합이고 두 번째가 이온 결합, 세 번째가 공유 결합입니다. 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금속 결합은 뭐 간단해가지고 내용만 하고 넘어가고 책에는 없을 거야. 금속 결합은 누구랑 누가 결합하는 거야?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하면 뭘 만드느냐? 금속의 결정을 만들죠. 그래서 예시로 들면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금속 같은 경우가 다 모두 다 금속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금속에 누가 결합한 거냐면 금속의 양이온과 금속의 자유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끼고 이온 결합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온 결합은 뭐냐?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한 겁니다. 전자를 얘도 어떻게 하느냐? 주고받기는 해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데 이것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금속이 비금속한테 뭘 주느냐?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게 이온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정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누구냐? NaCl, 뭐 MgO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공유 결합은요. 누구랑 누가 결합을 하느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무슨 결정이냐? 공유 결정이 있고요. 공유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따로 좀 알고 있어야지만 이 파트가 좀 쉽게 갑니다. 공유 결정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탄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공유 결정이고요. 아니면 SiO2로 규산염 광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앞쪽에서 배웠을 때 뭐 했냐면 이 규산염 성분들, 규소하고 산소 성분들이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을 때 지각이나 멘틀로 떠올랐었잖아.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든 암석 성분들이 SiO2로 공유 결정입니다. 그리고 분자 결정에는 뭐가 있냐면 많지 뭐. H2, H2, CO2, NH3 뭐 이런 애들 다.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C6H12O6 포도당이거든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배우는 애들, 화학식들 다 배운 애들이 대부분은 분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조금 더 많이 배우는데 이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애들만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요. 얘네들만 분자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분자에 해당하는 애들 뭐 더 써줄까요? 뭐 H2 다 써준 것 같은데? O2, N2, F2 뭐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 등등등.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분자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 여러 가지 써줬는데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좀 정확하게 아셔서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결정들 보이죠? 결정이 모두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종류예요. 그래서 금속 결정은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빠져있는데 알아두시고 이온 결정하고 오늘 분자 결정 두 가지 배운다? 아니요. 공유 결정이 이게 중간에 껴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 공유 결정 때문에 많이 틀려옵니다. 공유 결정은 자연에서 결합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잘 녹질 않아서 대부분 고체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 고체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4000도가 넘어야지 녹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결정들보다도 훨씬 더 결합력이 강하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분자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만 해당이 되느냐? 분자 결정만 해당이 된다.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분자 결정만. 왜? 얘네들은 물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거든. 뒤에서 조금 더 배울게. 그래서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요거 구분하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화원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먼저 화학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행해 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자, 그럼 화학 결합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화학 결합 도대체 왜 하느냐? 그럼 이런 화학 결합이 있는데 왜 하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의 주기율표에서 몇 쪽에 속하는 원소? 18쪽에 속하는 원소.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등 주기율표에서 18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활자가 그지? 활성이 비 아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닐 비자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 얘는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 내가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 배치가 헬륨처럼 18쪽에 있는 애들과 같이 첫 번째 개도 몇 개 들어가요? N은 1이었을 때 지금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있죠?
n은 1이었을 때 2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n은 1이었을 때 2개 들어가고 n은 2였을 때 몇 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죠. 그러면 원자 번호 10번 전자를 다 채운 거예요. 헬륨 원자 번호 2번이고요. 네온은 10번이고요. 아르곤은 18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는 얘는 몇 개 들어가요? n은 1이었을 때가 2개 들어갔죠. n은 2였을 때가 8개 들어갔죠. n은 3이었을 때가 8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헬륨부터 네온, 아르곤까지 해서 차곡차곡 안쪽에 전자 배칙을 채웠는데 안쪽에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단 말이에요. 낮은 에너지부터 바깥쪽으로 해서 더 높은 에너지로 계속 전자를 채우게 되는 게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아주 작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얘는 뭘로 존재한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이 원자가 어떻게 된다? 원자 하나가 분자야. 그래서 1원자 분자로 존재하거든. 단원자 분자라고도 해. 그래서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야. 그지?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라서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니까 주고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학결합 자체를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원자가 전자수를 얼마라고 본다? 0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1쪽부터 원자가 전자 앞쪽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마지막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18쪽 원소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방학 때 기억하시고 까먹지 마세요. 이거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헬륨 같은 경우는 비행선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헬륨 전에 수소를 쓰기는 썼었어요. 그런데 얘가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행선에 수소를 채워넣으면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요. 근데 얘를 채워넣었더니 얘가 가연성이 있어서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행선에 띄우지 않고 뭐를 집어넣는다? 헬륨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헬륨은 비행선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MRI나 뭐 여러 가지 온도 낮추는 데도 많이 쓰여서 옛날에는 이게 헬륨이 엄청 쌌는데 지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온은 조명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광고판 요즘에 LED 많이 나오면서 네온도 많이 안 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은 용접할 때 많이 쓰이는데 용접 부위가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곤은 뭐 형광등 속에도 쓰이고 하는데 요즘에 LED로 많이 대체돼서 우리가 전구 안에는 아르곤 많이 안 넣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헬륨, 네온, 아르곤이 도대체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나머지 애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의 특징을 좀 볼게. 자, 아까 화학 결합은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결합이 굳이 해야지만 안정한 애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해야지만 18쪽 원소와 같은 뭘 가질 수 있어?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있어. 즉 우리가 주기율표 배웠잖아. 한번 써볼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기 위에 헬륨 있었지.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됐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금속이라고 그랬더라? 배째고 알까고. 배째고 알까고. 여기까지가 금속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비금속이에요? 여기죠. 여기 비금속이죠. 근데 까먹지 마세요. 여기 수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붕소하고 규소, 여기 밑에 저마늄도 있거든요. 이거 뭐였죠? 준금속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FCl,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BRI까지 17쪽에 있는 원소들 모두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할로젠 원소였고 오늘 배우는 게 18쪽에 비활성 기체였고 수소를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1쪽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너무 밑에다 써서 위에다 쓸게요. 그냥
여기가 1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때요? 커져요. 금속의 성질이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치?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 얘는 전자를 잘 뺏으니까.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밑으로 쭉 있거든요. 걔네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금속의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는 게 모두 무슨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냐면 18쪽에 해당하는 누구? 18쪽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배치? 비활성 기체의 무슨 배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비활성 기체가 되는 게 아니야. 걔네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원소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를 잃었을 때는 뭐가 되겠다? 양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음이온이 되겠죠. 하지만 전자를 잃고 얻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 때도 있냐면 전자쌍을 공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 이거는 무슨 결합 형태로 된 거냐? 이온 결합 형태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하기도 해. 그래서 그것들을 배울 건데, 우리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어떻게 안정해지려고 하느냐? 몇 개를 채우고 싶다? 8개. 단, 예외가 있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8개가 아니잖아.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만 채워져? 딱 2개까지만 채워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헬륨은 2개가 채워진 게 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이 헬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옥텟 규칙에 만족이 안 되는 예외인 현상인 것이다. 그럼 요런 애들이 누가 있을까? 만족 안 하는 애들이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리튬도 있고 베릴륨도 있고 베릴륨 붕소까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 안 해도 지들끼리 그냥 2개 있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리튬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붕소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했을 때는 원자과 전자를 몇 개만 지금 가지고 있어? 3개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공유 결합 다 하면 모두 다 6개만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뒤로 더 할게. 좀 써놓을까? 너무 적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하나가 있는 게 싫어서 얘네들 2개까지 최대 얻고 헬륨도 2개, 리튬은 3개잖아. 원자 번호가 1, 2, 3인데 전자 하나를 잃으면 결국 얘도 2개, 베릴륨도 2개를 잃으면 어떻게 돼? 전자 2개, 원자 번호 4번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됐다가 붕소 같은 경우는 최대 6개까지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옥텟 8개를 안 만족해도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전자를 주고받는지를 볼게. 먼저 산소. 산소 몇 쪽이에요, 여러분들? 16쪽이죠?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몇 개 있어? 2개. 두 번째 궤도에 몇 개만 있으면 돼? 원자 번호 8번이니까 6개만 있으면 돼. 그럼 6개만 있으면 두 번째 궤도에 8개를 채우지 못했잖아. 그래서 8개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안정하지 않아서 2개를 바깥쪽에서 어떻게 한다?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2개를 전자로 얻은 거야. 그러면 전자가 봐라. 8번의 산소가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2개를 얻은 거야. 그러면 8번의 산소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 2개를 얻고 무슨 이온이 돼? 음이온이 되지. 그럼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그럼 전자를 2개를 얻었으니까 2-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봐봐. 여기 있는 거는 산소 원자야. 굳이 말로 쓰자면. 그지?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산화 이온이 되는 거지. 같은 애가 아니야. 산소 원자랑 산화 이온은 같은 애가 아니야. 왜냐하면 양성자 개수는 둘 다 8개로 같아. 그런데 전자 개수가 달라. 원자는 전자가 8개라서 전하량의 합이 얼마야? 이거? 0이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니? 전자수가 2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10개란 말이야. 맞아? 그럼 플러스 8하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전하량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량을 떼니까 같은 애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는 산소 원자고 하나는 산화 이온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일어났을 때 전자가 어떻게 되니? 이 2개 다 들어오면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네온 같은 경우랑 똑같아지지.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딱 누구와 같은 배치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애를 밑줄을 치면 봐봐.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 누구 있어?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기까지야. 그래서 얘네들 전자 배치 보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개, 알루미늄 3개. 이게 무슨 소리냐? 나트륨 예시를 들어볼게.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니? 첫 번째 궤도에 2개 들어가지? 두 번째 궤도에 8개 들어가지? 세 번째 궤도 하나 들어가는데 8개를 맞추기 위해서 7개를 가져오느니 하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잃어버리는 게 편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화학식을 써볼게. 나트륨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그럼 전자 하나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야. 얘는 나트륨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고. 얘는 나트륨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뭐가 하나 모자라?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는 거지. 하지만 내가 아까 산화이온과 어떻게 돼? 전자 하나를 잃어서 산화이온과 같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건 똑같아. 네온은 전자 배치가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8개가 되니까. 그지? 전자 배치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그지? 질산이온, 산화이온, 플로린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도 바로 이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소 봅시다.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벌써 10개죠. 그 다음에 7개 채우면 되는데, 자, 8개 채우기 위해선 바깥쪽에서 몇 개만 받으면 되겠다? 하나만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음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염소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와서 Cl-라고 하는 염화이온이 되지. 그래서 얘는 염소고요. 원자예요. 그죠? 그래서 염소 원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이온이 돼요? 염화이온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에 이름 붙이는 걸 너무 못하거든요. 여러분 금속 이온은 붙이기가 너무 쉬워요. 무슨 이온이다 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어떻게 읽는지 볼게요.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보이죠? 베릴륨 이온 이거 플러스 2니까 써놓을게요.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도 칼슘도 플러스 2. 그래서 얘네들이 베릴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끝났고 알루미늄 이온 너무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은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얘 비활성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는 뭐예요? 비금속은 맞아요. 금속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성질이 없냐면 비금속의 성질이 없어. 비금속성이 뭐라고 그랬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성질. 음이온이 되는 성질은 플로린이 제일 세요. 그래서 플로린 화이온이 음이온으로 가장 강한 겁니다. 반응성이.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이온? 무슨 화이온이라고 붙이는데 만약에 소라고 끝나면 소를 없앱니다. 그리고 무슨 화이온으로 바꿔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산소 이온 아니에요. 소 빼고 산화이온이에요. 이해됐어요? 염소 이온 아니에요. 소 빼고 염화이온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플루오린 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인데 소자로 끝나는 애는 소만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인하고 그지? 염소
인하고 질소는 자주 안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개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 누구였어? 아까 17번에 있던 염소는 2개, 8개, 8개가 된 거잖아. 전자 하나를 얻은 거니까. 얘는 몇 개 얻었어 아까? 산소는 2개 얻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총 8개, 얘도 총 8개로 맞췄잖아. 그러면서 뭐와 같은 배치가 됐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단 말이야. 그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애가 지금 누구 있어? 요렇게 있는 거지. 보이죠? 그래서 18번에 있는 아르곤과 같은 애, 인, 황, 염소 이온들, 칼륨하고 칼슘 이온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과다. 그럼 화학결합은 왜 형성이 되는 거야? 숫자 8을 뜻하는 그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안 맞는 애들이 누구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 예외적인 거 기억하셔야 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까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지. 얘네들은 8개에 안 맞춰졌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요것만 따로 기억을 하시고. 자, 넘겨서 화학결합의 종류. 아까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온결합부터 할게요. 자, 이온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뭘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된대. 아,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양이온이 대부분 누구라고 그랬더라? 금속이라고 그랬지, 그지?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고 그랬고 음이온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양이온의 비금속한테 뭘 주는 거야? 전자를 주는 거지.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주로라고 나오잖아. 주로. 주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라는 뜻은 맞는데 전체는 아니야. 다는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주로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놀랍게도 주로. 다는 아니다. 그럼 예외가 있잖아. 그럼 항상 예외는 기억해야지. 대표적으로 누구? NH4Cl, NH4, NO3 뭐 이딴 애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기억나는 게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봐도 금속은 안 보여요. 그죠? 질소, 수소, 염소, 질소, 수소, 뭐 산소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맞아요. NH4 이거 뭐예요? 암모늄 이온이죠. 얘는 Cl 마이너스는 염화 이온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염화? 암모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읽어요? 질산, 암모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 생성하는 게 모두 다 금속하고 비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금속 애들도 양이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습니다. 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난주에 내가 프린트 줬을 거예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들이 원자가 여러 개인 이온들인데 1가로는 NH4 플러스 이거 무슨 이온이었죠? 암모늄 이온이었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가로 OH 마이너스 이거 뭐였지? 수산화 이온이었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또 뭐 있냐? SO4 2 마이너스 황산 이온 그 다음에 CO3 2 마이너스 탄산이온 PO4 3 마이너스 인산이온 여기까지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미안하지만 상식입니다. 그래서 1가 이온하고 2가 이온하고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1가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2 마이너스 요거 해당하는 게 2가 3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른다? 다원자 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다원자 이온들은 지금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는데 요런 애들이 금속하고 이제 결합을 하거나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하겠다? 얘네들은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니까 금속은 양이온이잖아. 걔네들이랑 결합하면 무슨 결합을 하겠구나? 이온 결합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양이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금속 원소일 경우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이거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걔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기가 쉬운 거야?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개도 2개, 두 번째 개도 8개, 세 번째 개도 2개가 됐는데 그 2개를 어떻게 한 거야?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보낸 거예요, 얘 둘을. 왜? 8전자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6개를 훔쳐오느니 2개 버리는 게 더 쉬운 거니까. 그럼 전자 2개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돼? 2 플러스라는 이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화학식으로 써보자. 내가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려면 전자 몇 개가 나가야 된다? 2개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자가 언제는 앞에 쓰고 전자가 언제는 뒤에 쓴다 요거 헷갈리는데 요거를 조금 오른쪽까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번호 8번에 누구를 나타냈어? 산소를 나타냈는데 이 음이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가 첫 번째 개도 2개, 두 번째 개도 6개가 있는데 전자를 몇 개로 얻은 거야? 2개로 얻은 거지.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산화이온을 만든 거야. O2-. 그래서 2-라고 하는데 둘 다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가 돼서 둘 다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야. 아, 전자 배치는 네온하고 같은데 하나는 양이온이고 하나는 음이온이야.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얘는 전자를 지금 뒤쪽에다 썼는데 얘는 전자를 앞쪽에다 썼어. 애들이 이거를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식 쓸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앞에 있는 원소 기호랑 원자 종류 이런 것만 맞춰놓은 거야. 개수랑. 이런 걸 맞췄는데 이제 모두 맞춰야 되는 거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전하량이 동일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전하량을 밑에 볼게. 마그네슘 원자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서 전하량이 얼마야? 0이야. 전하량이 0이라고. 원자는 전하량이 0이야. 됐니? 그런데 마그네슘 이온은 전하량이 2 플러스니까 플러스 얼마? 2의 전하량을 갖지? 그럼 0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2 마이너스가 2개니까. 그럼 전체 전하량이 얼마? 0인 거지. 얘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이온. 산소 원자는 전하량이 0인데 전자 2개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데 산화이온이 얼마야, 전하량이? 마이너스 2잖아. 2 마이너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뭘 맞춰주는 거다? 전하량이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동안은 원자 종류와 뭐 개수만 맞췄다면 이제 전하량까지 맞춰주는 게 화학식의 완성입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형성했으니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화학 결합을 해가지고 이온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봐. 마그네슘하고 원자하고 지금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그네슘하고 산소랑 반응을 했어. 그럼 뭐가 되겠니? MgO가 되겠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2 플러스, 얘가 2 마이너스. 이온 결합 아니야? 근데 이렇게 화학식 쓰면 맞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마그네슘은 이렇게 Mg, 원자식이 바로 화학식인데 산소는 자연에서 O로 존재하지 않아. O2라고 하는 뭘로 존재? 산소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전체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산소 2개니까 앞에다 있어줘야 되지. 마그네슘 2개니까 앞에다 있어줘야지. 이렇게 써야지만 전체 화학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고체가 기체인 산소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인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화학식을 쓰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넘겨서 57페이지 봅시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 자, 금속 원소의 원자하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전자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은 뺏겼고 한 사람은 얻었어요. 준 애가 바로 누구예요? 금속이 되겠죠. 그죠? 그럼 준 애는 양이온이 될 것이고요. 받은 애는 뭐가 될까요? 음이온이 되겠지.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무슨 인력이 생기겠어? 정전기적 인력. 아,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구나. 그러면 이 정전기적 인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서 무슨 결정을 만들겠어?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정이라고 부른다. 정확하게는 이온 결정이 맞는데 화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소가 어떻게 이온 결합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나트륨은 첫 번째 궤도에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염소 원자한테 줍니다. 왜? 염소는 2개, 8개, 7개가 있어서 전자를 하나를 얻어야지만 안정해지고 나트륨은 하나를 잃어야지만 안정해져요. 왜? 누구와 같은 배치를 하려고?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원자가였던 게 전자 하나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 원자가 어떻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하나를 얻고 염화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이 돼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무슨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정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반응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전자 배치를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 12에 11 플러스 17 플러스의 양전하량과 2개 8개,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괄호 쳐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봅시다. 자,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이 전자쌍 공유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가 아니야. 다 내 거가 아니라 서로 전자쌍을 나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고받는 게 아니야. 공유라고 하는 건 주고 받음 이렇게 쓰면 맞는 말 틀린 말 완벽하게 틀린 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주고받는 건 이온 결합이고 전자쌍을 공유하는 건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하는 화학 결합인데 공유 결합은 주로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 이것도 주로라고 그러니까 뭐 예외적인 게 있나 보죠.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두 원자에 서로 공유돼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다. 이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반대로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여기다 적기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위에다가 따로 적을게. 요거 말고 또 뭐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말 그대로 아닐 비자야. 두 원자에 공유되는 게 아니라 한 원자에 속해 있어서 한 원자에 속해 있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 지금 잘 몰라.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할 건데, 자,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드는데 서로 내놓을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줄 때도 있고 그래. 한 원자가. 그래서 그때 다르긴 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서로 전자를 내놓는 것만 배울 거야. 그래서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예시를 들어서 물 분자 공유 결합을 볼게. 자, 물은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하는데 산소 원자는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에 6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야. 얘는 전자가 몇 개만 더 있으면 되냐면 2개만 더 있으면 안정해지는데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몇 개씩밖에 없어서 한 개씩 밖에 없어서 하나만 더 있으면 안정해지거든. 누구와 같은 배치를 만들면 되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면 돼. 누가? 수소가.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 되겠고 산소 입장에서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야. 네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전자 배치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산소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와.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와.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하나씩을 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빨간색 동그라미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보이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다고 해보자. 이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야. 모두 몇 개가 있어?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었지. 그런데 파란색 2개로 된 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2개를 얻은 거야.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니? 2개를 공유했으니까 8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산소 원자
사이클에 두 번째 궤도에 모두 몇 개가 들어가 있어? 8개가 들어가 있어. 2개가 파란색이 들어왔으니.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수소 입장에서도 봐봐. 산소한테 원자 하나씩 받아서 몇 개 있니 지금? 2개 있는 거 보이지? 이쪽에 있는 애한테도 몇 개 있니? 산소. 하나 전자 얻어서 수소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걸 뭐라고 불러?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모두 몇 쌍이 있는 거야? 2쌍이 있는 거야. 한 쌍에 2개씩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얘와 얘는 공유 결합을 안 했네? 이걸 뭐라고 그래?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도 몇 쌍 있어? 2쌍이 있는 거지. 이건 어디에 속해 있어? 산소라는 원자 한 곳에 속해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다 그렸는데 매번 이렇게 그리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 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바로 표시하는데 이거를 결합선이라고 불러. 결합선. 그래서 이 결합선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에다가 수소 2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인 2쌍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 돼. 전자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자들의 결합선을 이용한 공유 결합들을 볼 건데 첫 번째 있는 거 수소 결합, 수소 분자, 그 다음에 산소 분자, 질소 분자의 공유 결합 개수를 좀 볼 거야. 수소 원자 왼쪽에 있는 건 전자 하나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전자 하나지. 서로 하나씩 내놓아서 단일 결합으로 만들었지, 그지? 그래서 수소하고 수소가 단일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결합상은요, 오로지 only 공유 결합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이온 결합 있었지, 예시를 들어서 NaCl. 이런 애들은 전자를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운데 결합선을 썼다? 이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산소 분자 봐봐.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전자 배치를 하지. 그 다음에 얘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그럼 몇 개씩 필요하니? 왼쪽하고 오른쪽 2개씩. 그래서 2개씩 내는 거야. 자기 거 2개씩 2개씩 상대방한테, 그지? 빌려준 거지. 그러면 산소하고 산소가 몇 중 결합을 하는 거야? 2중 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 봐봐. 여기 몇 쌍 있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있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주변에 네 쌍이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질소 보이는데 질소는 3중 결합을 하고 있어. 왜?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에 5개 있거든. 얘도 첫 번째 궤도 2개, 두 번째 궤도 5개.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서 지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 3개씩 나눠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한 쌍, 여기에 한 쌍.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사실은 금방 보여요. 얘 몇 쪽? 1쪽. 1쪽에 있는 비금속이 단일 결합을 하고요. 얘 몇 쪽? 16쪽이죠. 16쪽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족이에요. 그러면 18개가 되려면 18개래. 8개가 되려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려면 얘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기 위한 거야. 얘도 2개만 필요하고 1쪽에는 하나만 있으니까 헬륨과 같이 하나만 필요한 요런 배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이 1쪽 말고 17쪽 플루오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플루오린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9번이죠. 그죠? 그래서 9번이라서 플러스 9니까 첫 번째 궤도 2개 좀 위로 올려 쓸게요. 두 번째 궤도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7개 들어있죠? 그러면 전자 몇 개만 가져오면 돼?
하나만. 그래서 왼쪽에 있는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기가 전자 가지고 있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가운데 한 쌍만 공유 결합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6쌍이나 있는 이런 단일 결합 형태가 됩니다. 이 17쪽에 있는 애들 다 똑같아요. F, Cl, Bri. 요거 말고도 그럼 뭐 있다고요? 17쪽에? Br2, F2 말고도 CL2, CL2 순서대로 쓸게. 다 쓸게 그냥. 그래서 요거 말고도 F2, CL2, BR2, I2 이렇게 다 단일 결합이에요. 몇 쪽이? 17쪽이. 그래서 15쪽, 16쪽 이렇게 봤을 때도 다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삼중 결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선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57페이지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58페이지. 자, 이온결합 물질 봅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하고 달라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수많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떻게 결합한다?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규칙적 배열의 입체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으로 다 똑같은 애들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이 배열의 입체 구조를 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온 결정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식은 어떻게 쓰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중성응이 되게.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하량 합은 항상 얼마가 되도록 만든다? 0이 될 수 있도록. 0이 될 수 있도록 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지는데 양이온의 전하량 양이온수 곱하고 음이온의 전하에다가 음이온수 곱하면 이게 양전하량이고 이게 전하량일 거 아니야? 전체 전하량? 그걸 더한 게 얼마면 된다고? 0 되면 된다니까? 전체 전하량이.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 화학식을 쭉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외웠던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시를 들면 뭐 옆에 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1,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결합하니까 NaCl이 된다고 그랬고 염화칼슘은 칼슘이 2 플러스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CaCl2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별 내용 아닙니다. 우리 금속으로 해서 1족, 2족, 13족으로 해서 뭐 있었냐면 나트륨 이온 있었고요.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그냥 쓰면 금방 될 내용이라. 이온 결합 물질 이름 쓰는데 나트륨 이온 있었고 1쪽에 옆에 마그네슘 이온 있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있었지. 그리고 다원자 이온 쓰자. 뭐 쓸래? NO3 마이너스 써볼까?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게. 얘네들 결합시켜가지고 나 화합물 만들 거야. 자, 나트륨부터 만들어 보자. 뭐 나오니? NaNO3 나와. 질산 나트륨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결합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NA는 플러스인데 CO3는 2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트륨 2개 있으면 되고 CO3는 하나 있으면 돼요. 왜? 플러스 1가가 2개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2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2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해량을 얼마를 맞춰주면 된다? 0을 맞춰주면 돼요. 왜요? 나트륨 이온이 2개니까 이거 플러스 2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 아니야 전하량이? 그럼 0인 거지 뭐.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자? 요걸로 해보자. 마그네슘하고 나머지 두 이온을 반응시켜 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마그네슘은 2가야. 근데 질산은 몇이야? 1가거든? 그럼 봐라. Mg 마그네슘 이렇게 잘못 써. 마그네슘이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NO3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돼야 돼?
NO3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럼 전체에다 괄호치고 2개라고 써야 돼. 왜? 그 바로 옆에다가 2라고 쓰면 32가 되잖아. 32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NO3 전체에다가 괄호를 쳐야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그네슘 2 플러스 2 마이너스면 그냥 1대1이니까 Mg, CO3 이렇게 쓰면 되죠. NO3 아닌데 잘못 썼네. CO3. 맞네. 헷갈려. 그래서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질산 마그네슘이 되면 Mg2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2개. 얘는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하면 되니까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알루미늄. 이거 3가죠? 얘랑 반응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루미늄은 3 플러스니까 NO3 마이너스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다? 몇 개? 요게 3개 있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질산 알루미늄.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전체가 전하량이 0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알루미늄이 3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그게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양이온을 밑에 있는 숫자, 음이온을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 여러분 최소 공배수 생각하면 끝났어요, 여러분. 별 내용이 아니에요. 플러스 3하고 얼마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6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3 플러스가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그 다음에 얘는 몇 개가 있으면 돼요? 2 마이너스는 3개 있으면 돼요. 대신에 CO3 2 마이너스 전체에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가 2개고 2 마이너스가 3개면 전하량을 볼게요. 여기가 얼마가 돼요? 플러스 6의 전하량.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의 전하량. 합치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 2 마이너스를 아래로 내리고 3 플러스를 아래로 내리고 그러면 개수는 금방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하량을 0으로 잡아서 이온 결합 물질을 쓰면 됩니다. 화학식은 암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쪽에 배우는 다원자 이온들 이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몇 간지 아셔야 돼요. 1간지, 2간지, 3간지. 얘 1족이고 2족이고 13족이거든요. 주기율표를 모르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는 그냥 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화학식을 주기율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염화나트륨의 모형하고 화학식을 좀 볼 건데 염화나트륨, 수많은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이 1대1로 결합을 해서 규칙적인 배열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은요. 잘 봐요. 앞뒤, 양옆, 위아래 모두 염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구조에 위아래 양옆 모든 방향으로 염화 이온이 존재하고요. 염화 이온의 양옆, 앞뒤, 위아래 모든 방향으로도 다 나트륨 이온이 존재해서 결국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 1대1로 결합을 해서 화학식이 NaCl이 되는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는데 1은 생략을 한 거죠. 이해됐죠? 그럼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뭐뭐가 있는지 볼 건데 우리 이온 결합 물질 특징 봅시다. 자, 염화나트륨, NaCl, 소금의 주성분인데 뭐예요? 이거 짠맛이 나죠? 요거 짠맛 나는 거 말고 염료 성분 중에 쓴맛이 나는 애 하나 있는데 얘도 소금의 두 번째로 많은 성분인데 이게 뭐예요? MgCl2 이거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우리가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 하얀색 가루 눈 오면 많이 뿌리죠? 그래서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게 뿌리게 되면 눈을 녹게 해주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눈이 녹거든요. 그리고 이 혼합물이었을 때는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설제입니다. 눈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달걀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 말고도 어디 있더라? 산호.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산호라든지 아니면 석회암, 대리암 요런 애들. 성분으로도 많이 있는 게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 성분인데 제산제가 속 쓰릴 때 먹는 그지? 거죠. 그래서 산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마그네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한 염기예요. 약염기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 수산화 마그네슘 말고도 제산제로 쓰이는 게 알루미늄 들어간 거 OH3 알루미늄 3가니까 OH-가 3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써줄까요?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거 C3인데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 쭉 나왔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좀 볼게요. 성질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볼 건데 고체 상태, 솔리드 상태였을 때랑 수용액 상태, AQ, 혼합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아주 잘 흘러요.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얘만 그러느냐? 플러스 액체 상태도 가능합니다. 액체 상태도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다만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액체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시를 들자면 염화나트륨이 지금 고체잖아요. 물에 녹인다 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드는 거야? 수용액을 만들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여러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 혼합물에서는 전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요. 음이온 같은 거 Cl-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액이 아니라 뭐가 돼도 상관이 없냐면 물에 녹이는 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용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녹일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융해라고 하죠. 융해. 그럼 뭘 만드는 거야? 액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넣고 이제 도기에다 넣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토치불꽃으로 가열해서 도자기 같은 그릇에 이렇게 넣고 가열을 해요. 그러면 NaCl 액체가 되는데 이때도 전원장치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전류가 흘러요. 액체일 때 흐릅니다. 그런데 대신에 얘가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801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아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토치불꽃으로 가열해야지 뭐 알코올 램프 이런 걸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체일 때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 말고도 이온 결합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선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이렇게 녹았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쉽게 나누어지는데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수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화. 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둘러싸여서. 왜 그러냐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누가 달라붙어? 산소가 달라붙는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기가 산소고 여기가 수소가 들어있는 게 이게 물 분자잖아요. 근데 산소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산소가 수소한테 가지고 있는 전자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와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봅시다. 나트륨 이온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인 산소가 빨간색이 쭉 달라붙어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염화 이온에는 누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수소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화라고 됐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들이 조금 더 있는데 추가로 좀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정이라고 간단하게 쓸게. 뭘 해줬니? 첫 번째. 전기 전도성. 요거 해줬지? 고체는 없어. 그지? 액체 있어. 수용액 있어. 두 번째.
그 다음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아. 멜팅 포인트를 녹는 점이라고 그래. 보일링 포인트를 끓는 점이라고 그래. 이게 상대적으로 높아. 그래서 상온에서 무슨 상태냐면 대부분 고체야. 솔리드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부분 물에 잘 녹아. 물에 용해가 아주 잘 돼. 잘 녹는다는 뜻이야. 근데 특이하게도 안 녹는 애들이 있어. 예외가 항상 있어서 문제야. 예외가 바로 누구냐? 앙금이야. 이온결합 물질 중에 안 녹는 애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앙금이라고 하는 애들이 안 녹아. 그래서 그 안 녹는 애들을 보자면 흰색 앙금, 노란색 앙금, 검은색 앙금. 흰색 앙금 6개 외워야 돼. AgCl, BaCO3, BaSO4, ZNS, CaCO3, CaSO4 이렇게 6가지 있고 노란색 앙금, AgI, PbI2, CDS 얘네들 안 녹아. 검은색으로 CUS, PbS 이렇게 11가지가 안 녹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가 비교적 단단해. 비교적 단단해. 그럼 단단하면 안 부서질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잘 부서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져. 오와 부스러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묵과 같은 애들은 그지? 잘 찢어지지. 뭉개지지. 여러분 이게 깨진다는 표현을 쓰나? 쪼개진다라는 표현이? 으스러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부스러짐.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말랑말랑하지 않아. 단단하기 때문에 부스러지는 거야. 말랑말랑했었으면 여러분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겨지겠지. 그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망치로 두들기게 되면 이온층이 살짝 밀려. 굳이 쓰자면 이유를 쓰자면 충격을 가했을 때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반발력을 가져서 그래.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반발력을 가져. 그러면 어떻게 돼? 예쁘게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강할수록, 단단할수록 오히려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게 이온 결정들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에 있는 앙금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 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뭘 만든다? 분자를 이룬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분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아까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 결정이 있었고, 그지?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도 배웠냐면 원자 결정이라고 했어. 이 원자 결정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란 말이야. 예시를 들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결정과는 결이 달라. 얘네들은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두 가지 있는 거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듯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공유 결합에 형성된 물질은 대부분 분자야. 주로 분자인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공유 결정이라고. 이 예외적인 현상들은 누구냐면 다이아몬드, 석영, 흑연 이런 것 같은 애들이 일부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분자가 아닌 것들. 그럼 이거 뭔데 분자가 아니면 공유결정이라고 한다니까. 전혀 다른 애들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흑연, 석영,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인데 뒤에서 다시 할 거긴 하지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C로 돼서 흑연,
또 뭐 있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전자가 이제 하나 남거든요. 공유 결합을 3개를 하고.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얘는 주변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공유 결합을 4개를 모두 다 해서 남는 전자가 없어. 아까 흑연 같은 경우는 요 전자가 하나 남거든.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근데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없습니다. 뒤에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할 때 이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은 뭐 있냐? 질소. 과자 봉지 충전재라고 쓰는데 이거 질소가 공유 결합을 3개를 하니까 굉장히 안정해. 반응성이 작아. 그러면 무슨 물질이다?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과자에 집어넣으면 과자가 산소랑 반응하는 걸 방지해서 과자의 부패를 막지. 그 다음에 휴대번호의 연료, 뷰테인 가스인데 여러분 부탄가스라고 했을 거야. C4H10. 그래서 요것도 공유결합 물질. 그러면 얘네 봐라. 기체 상태. 얘도 뷰테인 가스도 기체거든. 설탕, 음식이 조미료인데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소독용 알코올에 에탄올이 들어가는데 얘는 액체 상태야. 에탄올 때문에 여러분 좀 가끔 틀리는데 여러분 가스 중에 CH4가 메테인이라는 천연가스야. 그 다음에 C2H6가 에테인이라고 하는 가스인데 이게 다 석유를 시추할 때 나오는 가스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H 하나씩을 빼서 CH3OH가 되면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H 하나를 빼고 C2H5OH가 되면 에탄올이 되는데 술의 주성분이기도 하면서 소독용 알코올로 쓰는 건 에탄올이고 얘는 이제 공업용으로밖에 안 써.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먹으면 죽어요. 실명이 되거나 사망이에요.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소독용 알코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거를 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코올이 됐을 때 얘네 둘은 OH-가 있어서 아이들이 염기성으로 확인하기가 쉬운데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액성은 물속에서는 물하고 잘 섞이기는 하는데 액성 없이 중성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염기성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듯이 뭐 OH-가 있어서 염기성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넘겨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들 봅시다. 이것도 좀 빠진 게 있어서 채워넣을게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 상태하고 수용액 상태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우면 되겠느냐? 항상 그랬듯이 예외가 문제다. 자, 누가 예외냐? 고체일 때도 전류가 안 흐르고 수용액일 때 안 흐르는데 수용액일 때 흐르는 애가 있어. 그래서 산하고 염기 물질이야. 산으로 들어가 있는 HCl, HNO3, H2, SO4 뭐 이런 애들 있거든. CH3COOH 그 다음에 염기로 들어가 있는 애 누구? NH3 얘네들은 슬프게도 기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얘네들 무슨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H3가 물에 잘 녹거든? 물에 녹아가지고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 때문에 또 전류가 흘러.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만 좀 예외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써 있어. 자,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아까 얘기해줬지, C는? 왜요? 공유결합을 3개만 하고 전자 하나가 남는다고 그랬거든. 이 흑연 말고도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염화소수 암모니아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 생성하는 물질이 있어. 산하고 염기야. 그래서 걔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얘만 예외예요. 기억하시고 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가 12개, H가 22개, O가 11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설탕은 어떻게 생겼냐면 C6H12O6 이거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하는데 여기에 물 분자가 하나 빠지는 거야. 결합하면서. 그러면 C가 12개, H가 22개, O가 11개가 되지. 이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애들을 단당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같은 애들은 당이 두 개죠. 그래서 이당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당류. 그래서 다당류 같은 애들이 녹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설탕을 녹였어요. 그랬더니 설탕은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얘 무슨 결정이야? 공유결합을 했는데 분자 결정이네. 그지? 얘네들이 물에 녹였더니 어떻게 됐다? 물에 녹이면 이온이 없어. 그래서 설탕 분자가 그냥 따로따로 녹아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원 연결을 하면 분자들이 어느 극으로도 이동하지 않지. 그래서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근데 항상 뭘 기억하자? 예외를 기억하자. 시험 문제는 예외가 되게 중요하겠지. 되죠? 자, 그럼 공유결합 성질이 이거밖에 없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공유 결정의 성질. 요걸 보도록 할 건데, 자, 아까랑 조금 비교해 볼게.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랬잖아. 얘네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 오히려 낮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또는 기체가 많아. 고체가 있긴 있는데 분자가 설탕 분자 같은 애들은 고체는 맞아. 근데 이런 거보다는 액체 기체가 더 많은 편이고 왜? 이유가 중요해. 왜?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물에 녹지 않아.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 근데 또 예외가 있어.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외라는 애가 있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게 아까 설탕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 어디 써 있어요? 여기요. 산염기 보이죠? 쟤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예외적인 애예요. 쟤네들 빼놓고는 대부분 안 녹아요. 누가 안 녹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물에 안 녹는 애들? O2, N2, 뭐 CO2 이런 애들 다 안 녹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체 성분들 안 녹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설탕, 산염기 얘네들만 특이하게 녹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외울 게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 교재에는 뭐 몇 개 써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외울 게 많으니까 암기 좀 착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도 못 외웠다. 여러분, 이 파트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주기율표 정도는 번호 딱딱딱 기억나실 정도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지 단원이 이제 소단원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어딘가? 65페이지까지 쭉 문제 푸시고, 셀파까지 같이 푸셔야 돼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